투자의 답은 미국에 있습니다. 어려운 미국 주식 쉽게 알려드릴게요. 매일경제 아메리카 리포트 메아리, 오늘도 함께 힘차게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마감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미국 증시 함께 대응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미국 증시 주말 사이에 어떻게 마감이 되었고 어떤 이슈가 시장을 지배했는지 함께 알아보면서 잠시 뒤에 한 주의 시장 월요일 미국 시장 개장을 앞두고서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국 시장 함께 깨워보시죠. 마켓 모닝콜로 전거래의 미증시 이슈부터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열어보시죠. 뉴욕 증시 금요일 시장에서 소폭 오르며 랠리를 이어가 줬습니다. 미국 경제 회복세를 보여주는 데이터가 한 주간 계속 쏟아져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며 S&P 500은 고점 대비 2% 정도로 하락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0.24% 상승했고요. 대형주의 벤치마크인 S&P 500 지수죠. 0.2% 상승,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도 0.21%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S&P 500과 나스닥은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빅스 지수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의 경기 침체가 과장되었다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면서 한동안 급락했던 증시는 이 4주 연속 하락세를 멈추고 거의 회복을 했고요. 인플레이션 이제 완만한 둔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빅스 지수도 14.8%까지 하락을 하면서 8월 5일 날 치솟았던 45%를 넘었던 빅스 지수도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진정하고 있고 안도하고 있다라는 내용, 이 투심까지 살아나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머니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금요일 시장에서도 1.4% 오르면서 5거래 연속 상승세 이어나갔고요. 테슬라도 0.92% 상승하면서 3거래 연속 상승했습니다. 이외에 알파벳과 애플도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은 하락했습니다. 사실 전주 블랙 먼데이 매도세가 나오고 나서 M7에 대해서 투자해야 될까? 아니면 아직은 아닐까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M7에 대해서는 월가에서 과매도 구간이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최근 있었던 하락은 단기적인 과도한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이었고요. 과도한 매도세 속에서 현재는 잠재적인 반등 또는 단기적인 안정세가 예측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는 점까지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섹터별 내용도 함께 살펴보시죠. 사실 테크주의 반등세도 있었는데요.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던 섹터는 금융주, 이 파이낸스입니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등 대형 은행주만 상승한 것뿐만 아니라요. 지역 은행주들도 상승했는데요. 바로 파월 연준 의장이 대형은행 대표들과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은행 자본 제한에 대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회의를 가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은행주 강세를 보여가고 있습니다. 유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나흘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가자지구의 휴전 협상이 진행되면서 고조가 되었던 지정학적 위기는 완화되는 분위기다라고 여러분들께 리스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이제는 9월 금리 인하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경기 침체 우려가 진정되면서 이 투자자들은 빅스텝보다는 스몰스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시장에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100%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이제 25bp 인하 가능성 72.5%까지 오히려 빅스텝보다는 스몰스텝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AI 반도체 마감 상황도 함께 알아보시죠. 엔비디아는 일부 투자회사들이 28일 실적 발표에서 역시나 예상을 상회하고요. 그 이후 3분기, 4분기에도 호실적을 기대하면서 1.4%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AMD, 마이크론 역시 함께 동반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TI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미국 상무부로부터 최대 16억 달러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되었긴 했지만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소폭 하락했고요. 램 리서치, KLA 같은 미국 내에서 반도체 장비 업종은 아직 부진하는 모습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소폭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오늘은 좀 재밌는 이야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집중을 해보고 싶은데요. 혹시 여러분들 영화 빅쇼트 보셨나요? 이 빅쇼트 영화를 보시면 맨 처음에 경기 침체, 미국의 금융 위기를 예측한 마이클 버리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바로 이 마이클 버리, 이 사이언 자산운용이 지난해 말부터 미국 빅테크를 팔고 중국 주식을 더욱더 가중치를 더하며 매입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징동닷컴, 알리바바가 대표 종목인데요. 특히나 간밤, 그러니까 금요일 시장이었죠. 미국 내에서도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진중닷컴도 예상을 상회한 실적 속에서 9%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여기에 더해 알리바바, 핀두어두어도 함께 상승을 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기대감 속에서 바이두, 그리고 전기차 내에서도 니오, 샤오펑, 리오토도 함께 상승하고 있어서 미국 시장 내에 상장된 중국 관련 기업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중국이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경기가 회복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현 시점에서 미국 빅테크들의 반등, 과매도 속에서 상승세를 기대해보고 싶으신지, 아니면 미국이 아닌 이 중국 자체 성장과 회복을 기대하면서 중국 기업들에 베팅하고 싶으신지 그 의견이 궁금하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대선 이야기도 빼먹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카밀라 해리스가 약 4% 가까이 트럼프에 비해서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덧붙여 카밀라 해리스가 미국 부통령 경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해리스는 미국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강하긴 하지만 물가가 여전히 높다면서 본인이 현재는 부통령이지만 대통령이 된다라고 한다면 중산층을 위한 경제 정책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어떤 경제 정책 내용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재 보시다면요, 폭리를 취하는 거대 자본들을 단속하겠다라고 하면서 물가를 낮춰 나가겠다라고 말했고요. 여기에 덧붙여 중산층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정부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유아를 둔 가정에는 최대 $6,000의 세액 공제도 도입하겠다라고 했고요. 자녀를 둔 가정의 세금도 인하하고 처방약 비용도 낮추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들까지 함께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내용은 이 내용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라면 그 이후의 증시의 방향성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히려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실제로 단행한 이후에 오히려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월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1969년부터 70년 사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S&P 500이 급락했을 때 차트를 갖고 온 건데요. 미국 전략가들은요, 1990년 7월, 2001년 1월, 2007년 9월 이 경기 침체에 들어가기 전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고 주가도 함께 약세를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만 이 세 가지 모든 케이스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를 선행했을 때였습니다. 경기 침체가 없었다라면 주가는 오히려 금리 인하 이후에 상승을 했었는데요. 과연 현 시점은 경기 침체와 관련이 있는 금리 인하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오히려 골드만삭스는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질 우려는 과하다면서 연착륙에 대한 베팅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관련된 내용들까지 저희 함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방송 전에 뜨끈뜨끈하게 일보용 관련 이슈가 들려와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일주일 동안 난카이 해국 지진 임시 경보가 나왔다가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제가 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19일 오전 12시 50분경에 일본의 이바라키현, 일본에서 대표적으로 쌀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죠. 이 부근 지역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되었다고 일본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오른쪽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난카이 해구보다는 조금 위쪽이라서 필리핀판 영향을 조금 더 받는 지역이긴 한데요. 도쿄와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본 규슈 지역에서 이 대규모 지진까지 걱정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일본 지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예측해봐야 할지, 이 역시 주식시장에 어떠한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오늘도 매일경제 아메리카 리포트에서 시장 대비를 위한 철저한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전략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러 가보시죠.